안녕하십니까, 제이특공대 김용진 팀장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조금 힘들게 입고됐어요. 아우디 A4 B9 모델이죠. 5세대라고 칭하는데 4기통 디젤 모델의 제일 고질적인 부분, 타이밍 벨트에 절손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차주님은 센터를 먼저 방문을 하셨대요. 센터에서의 이 점검 결과는 타이밍 벨트의 절손이다 보니까 그쪽만 교체하면 된다라고 고지를 받으셨대요. 고객님하고 문진상에 헤드 밸브랑 피스톤하고 혹시 맞닿았을까 라는 이 우려심에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센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봤더니 특이사항 없이 벨트만 교체하면 될 것 같다 라고만 고지를 받고 견적서를 받으셨더라고요. 저희도 사실상 이렇게 들어오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절손에 대한 원인 파악과 절손됨과 동시에 이후에 데미지가 있는 그런 부품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타이밍이 끊어졌으니 피스톤과 밸브가 맞닿았는지, 혹은 내부의 캠축이나 캠팔로워가 휨 혹은 파손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은 센터에서 점검 결과를 받으셨고 이 관에서 타이밍 벨트의 교체 의뢰만 하셨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 차를 떠서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은 누유가 굉장히 심합니다. 짝뚝 끊겼습니다. 많이 갈리거나 처참하진 않아도 이렇게 짝뚝 잘렸습니다. 얘가 끊어질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저희가 곰곰이 원인 추론을 해본 결과 이 언더커버를 보시면 많이 젖었네요. 네, 저희가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바닥에 오일이 뚝뚝 떨어져서 밑에 박스를 받쳐둘 정도였으니까요. 센터에서는 이미 벨트를 벗겨서 가지고 오셨어요. 우려되는 상황들이 뭐가 있냐면, 이 상황에서는 첫 번째는 정말 제 눈으로 밸브랑 피스톤이 혹은 캠팔러나 캠축의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두 번째는 정말 이 벨트가 처음 초기에 크랭크 풀리 쪽으로 말려 들어왔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벨트가 저희가 빼지도 않았는데 이 탈거된 상태에서 왔다 보니까 모든 정비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디서 나 이거 점검 받았는데 이거 교체하래요, 혹시 교체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문의가 들어오면은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점검 예약으로 먼저 잡아 드릴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해달라고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그게 어떠한 고장으로 인해서 이걸 교체하는지, 그리고 이걸 교체함과 동시에 그게 해결이 되는지를 저희한테는 반대로 책임을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이 A4처럼 타이밍 벨트만 작업을 해드렸어요. 근데 시동을 거는데 타격음이 나고 엔진이 갑자기 붙어버린다, 이래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점검을 통해서 원인 파악과 고장으로 인해서 데미지 입은 엔진의 내부 상태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원래 순서가 맞습니다. 다만 고객님은 차량을 고침과 동시에 판매를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에 부담이 갈 수도 있으니 이 부분 저희가 타이밍 벨트 작업하면서 간단하게 캠축하고 크랭크축을 한번 돌려보고 이질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고객님한테 추가 점검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타이밍 체인 위에 플라스틱 커버예요. 이미 오일이 많이 튀어 있죠. 이게 오일로 인해서 고무에 미치는 영향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눈에 담아놨어요. 이런 차량들도 대부분 오일 누유로 인해서 형체를 못 알아볼 정도의 데미지가 굉장히 심각하게 먹히거든요. 오일기로 다 범벅돼 있죠. 저 안쪽 보면 더 가관이에요. 지금 저 안쪽 보시면 누유가 굉장히 심하죠. 이런 오일 누유로 인해서 방치를 했다가 끊어져 버린 사례입니다. 지금 이렇게 누유가 단시간 안에 일어난 걸로 보여지진 않아요. 지속적인 누유로 인해서 데미지가 입었고 그 데미지가 벨트에 영향을 주고 그걸로 인해서 끊어진 것 같아요. 지금 바닥이 보이세요? 이거 저희 바닥 색깔이 아니고 오일 색깔입니다. 오일이 지금 이렇게 번져 있어요. 저희 세워놓은 지 그렇게 오래 안 되는데도 금방 떨어졌네요. 맞아요. 지금 보시면 오일 자체가 굉장히 많이 고여있죠.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 잠깐 흘러서 내린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오일팬을 감싸고 있는 스펀지 흡음재를 다 머금고 나온 다음에 나오는 이 엔진 오일이에요. 여기 보시면 엔진 전면 쪽에 오일이 굉장히 흩날린 흔적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타이밍 벨트의 손상을 지속적으로 줬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중간에 한번 교체를 하셨으면 좀 덜 했을 상황도 왔을 수도 있어요. 16만 킬로 됐을 정도의 타이밍 벨트에 교체 이력이 없다 보니까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요 하단부가 제일 많이 젖어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둥그렇게
위에까지 많이 번져 있어요 지금. 그래도 호스나 이런 거는 많이 안 불어서 다행이에요. 잘 돕니다. 지금 벨트가 안 걸렸기 때문에 제 역방향으로도 회전을 하는 거예요. 겉벨트라고도 하고 과거에는 펜벨트라고도 했어요. 과거에는 여기에 펜클러치가 달려있는 타입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무 성분으로 만들어진 이 부품에 댐퍼 풀리에 특정 텐셔너와 장력을 주고 발전기 혹은 에어컨 컴프레셔, 차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파워스티어링 펌프라든지 아니면 ABC 펌프 이런 것도 벨트로 다 구동이 됩니다. 외벨트 교환 주기를 이제 암묵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10만 킬로 정도로 주기를 잡고 있는데 왜 10만 킬로를 잡냐? 과거서는 벨트가 끊어지는 이슈들이 많았는데 그런 이슈들도 외부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지금은 외부적인 요인 제외하고 10만 킬로 이전에 혹시 베어링이 소음을 낸다든지 특정 차종에 한해서 발전기의 풀리가 갈린다든지 댐퍼 풀리가 분리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심지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문제를 직면하기 전에 미리 예방으로서 차주의 불편함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자 예방정비 차원에서 대부분의 교체 주기가 10만 킬로입니다. 그럼 이거 타이밍 벨트도 교환 주기가 비슷해요? 타이밍 벨트도 센터 주기에 보면은 매 21만 킬로를 권장하고 있어요. 키로수 얼마였었죠? 16만 킬로 정도 됐었죠. 16만 킬로인데 끊어졌잖아요. 잘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중요한 건 외부적인 요인이 없을 때예요.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벨트는 멀쩡하게 잘 갈 겁니다. 다만 이 세월에 의해서 오래된 거 제외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딱 10만 킬로대 교체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 10만 킬로 이전에 오일 교체를 통해서 타이밍 벨트 상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 뭐 차종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조금만 투자하면 위에 케이스를 뜯을 수 있어요. 그것만 봐도 위에서 오일이 튀었는지 벨트가 갈렸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예방을 하시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텐셔너의 이 베어링 소음은 뭐 많이 발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나 빼기도 전에 이 벨트 걸리는 거 보여 이게? 갈리는 거 보여요? 얘네 안으로 잘못 말려 들어가거나 이러면 진짜 이거 어디서 봤지? 지금 이제 이 차량의 전 크랭크 리테이너는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쪽에 좀 많이 젖어 있죠. 이거 봐봐, 이런 잔해물들이 위험한 거예요. 잔해물들 이런 것들이 엔진 내부로 말려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걸로 끝나지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저렇게 말려 들어간지도 모른 채 주행하면 어떻게 돼요? 크랭크 풀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리테이너가 오일이 시동 걸려 있으면 꽤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럼 걸로 오일이 그냥 다 뱉어버려요. 요 밑에 이제 밀봉되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오일 조금 젖어 있죠. 이렇게 이게 흩날리면서 막 사방에 뿌려지키니까 막 지속이 됐었던 것 같아요. 워터펌프도 고착이 잘 되는데 짱짱이 돌아요. 버펌프는 문제될 거 없고 풀리. 잠깐만, 이거 텐셔너가 이상해 지금. 텐셔너가 이렇게 돌 애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여기 걸쇠가 있어요. 아니 진짜 미치겠네. 아니 오일 이렇게 세놓고 텐셔너가 돌아버려서 벨트가 벗겨졌어. 아니 제가 이걸 뗐는데 여기 밑에 뭐가 깨져 있는 거예요. 텐셔너 안쪽에 키를 잡아주는 곳이 있는데 돌지 말라고 이 텐셔너의 키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지. 봐봐, 깨졌잖아요. 이게 원래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정도면 차주분이 전조증상 같은 걸 느끼진 못했을까요? 느끼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소음이나 이런 거 났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부러졌다라는 건 단번에 팍 부러졌다라는 건데 아마 벨트도 오래 쓰다 보면 조금 늘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늘어나면서 얘가 장력이 자꾸 조금씩 해제되다가 유효 거리가 많은 만큼 이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뒤에 판은 가만히 있는 애란 말이죠. 그리고 이 화살표 달린 이 축이 움직였을 때 편심을 갖고 고정시켜 놓고 얘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보이죠? 이게 움직이는 이 텐션이 계속 강하다 보면은 얘 자체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을 것 같아요. 끝에가 망치질 뚫린 것처럼 엄청 찍혀 있어요. 여기 좀 찍혀 있죠. 이게 힘을 잘 받을런가 모르겠네. 원래 다행히도 얘가 조금 더 짧아요. 미세하게. 그래서 저기엔 걸리진 않아요. 무슨 전쟁터에 나와 있는 것 같아. 굉장히 안전하게 생기긴 했어요. 가스.
이물질 너무 많다. 이런 거 시키면 언제 교환했다 라고 주기를 할 수 있는 주기 스티커도 있어요. 웨벨트, 텐셔너, 워터펌프. 아까 빼기 전에 세척을 계속 했는데도 여기 귀퉁이에서 계속 오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 내가 한 3번은 세척한 것 같은데, 원인 파악을 해보자면 요 라인이 조금 실리콘이 적게 혹은 오일기가 들어가서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여기는 밀봉력이 잘 된 것 같은데. 왜 걸다가 멈출까 이게? 텐셔너가 깨진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진짜 한번 걸어볼래? 스탑. 야, 역화한다. 손을 여기다 대고 확인해봤는데 반대로 역화하고 있어요. 인젝터 빼보고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 우리 6GT 했을 때처럼 TV 깨지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빨리 내시경 넣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혹시 피스톤이나 밸브가 닿았던 흔적이 있는지. 자, 일단 여기서는 파손의 흔적은 안 보이죠. 이게 뭐야? 이 밸브가 쳤네. 아, 흡기 백이 다 쳤네 지금. 이번 실린더 애초에 밸브 모양 보이죠 지금? 무슨 문양을 새겨놓은 것 마냥 이 윤곽 보이는 게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밸브랑 피스톤이랑 지금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 뽀뽀를 해버려. 나머지도 볼 필요도 없어요. 저 정도 타격을 입은 거면은 피스톤이 밸브를 딱 쳤을 때 밸브 위쪽에 있는 스프링이라든지 아니면 스프링 위에 고정 키라든지 위쪽 붙어 있는 캠팔로워 밑에 있는 유압 태핏 양정 이런 게 한 방에 다 박살났을 가능성이 제일 커요. 캠팔로워 지금 아예 이탈돼 있잖아. 저 안에 지금 덩그러니 있는 거 보여요? 캠팔로워 부러진 부속입니다. 보시다시피 캠팔로우랑 스프링이나 이런 쪽 밸브 휘임이나 이런 가지각가지 고장들이 아마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조각들이 막 보여지잖아요. 밸브랑 피스톤이 안 닿을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벨트에 끊어진 원인은 텐션의 파손과 각종 오일 누유로 인해서 데미지가 쌓였던 건데, 그걸로 인해서 헤드 쪽에 굉장히 큰 파손이 일어났던 거죠. 왜 이것도 모르고 벨트만 작업을 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차량은 저희 쪽에 오기 전에 고객님이 센터로 먼저 가셔서 점검을 받으셨어요. 밸브랑 피스톤은 전혀 닿지 않았고 헤드 쪽은 멀쩡하고 타이밍 벨트만 교체하시면 시동이 걸릴 것이다 점검 결과를 받으셨대요. 문진상에도 고객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피스톤하고 밸브랑 맞닿아서 헤드에 파손이 있었냐? 센터에서는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벨트 교체만 진행이 됐던 거예요. 보신 것처럼 결론적으로 헤드에 문제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 쪽에서도 어떠한 점검을 했는 건지, 실제로 인젝터를 빼서 내부 연소실이나 혹은 헤드 커버를 열어서까지 점검을 했던 건지, 아니면 육안으로만 캠축이 돌아가니 이거는 캠축의 파손이나 이런 게 없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던 건지 참 씁쓸합니다. 타업체나 센터에서 점검을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동위성에서 센터를 갔는데 센터에서 엔진 마운트 교체하라고 하더라. 엔진 마운트 교체 비용이 얼마고 언제 교체가 가능하냐? 저희한테 문의를 주신 분들이 계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문의를 주시더라도 교체하면 그게 해결이 되는지, 고객님이 불편했던 사항이 어떤 건지, 혹여는 엔진에 대한 진동이 아니고
어디선가에 간섭으로 인해서 진동이 생긴 건지, 사륜 차량이며 등속 조인트라든지 어떠한 수리를 한 이후에 그런 진동이 생긴 건지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혹여나 엔진 마운트를 갈았는데도 똑같아요 라고 저희한테 다 되물어 보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힘들어요. 막말로 고객님 교체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돼버려요. 이런 대화가 오가는 걸 저희는 원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고객님 엔진 마운트 교체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진행할까요? 라고 먼저 오가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차주님이 이 차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셔서 수리를 진행하기로 하셨어요. 단품으로 캠 캐리어랑 캠축을 교체하게 되면 오히려 부품대나 이런 게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렵사리 중고 헤드를 구해서 저희가 중고로 교체를 진행을 할 거예요. 교체하는 과정은 저희가 영상상에서는 담기진 않겠지만 마무리 잘 지어서 고객님 품에 좀 안겨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영상에 표출하고 싶었던 이런 내용들이 잘 담기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